태국 국경지대 공기는 이미 여러 날 전부터 불길했다. 표면적으로는 휴전이라고 불렸지만 누구도 이 고요가 오래 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결국 11월 중순 태국군의 정기 순찰 도중 발생한 지뢰 폭발은 이 불안한 정적을 산산이 깨버렸다. 사건 직후 태국 내부에서 분노가 치솟았고 군 지휘부는 상황을 단순한 국경사고가 아닌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분쟁의 시작점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번 폭발은 태국의 인내심을 넘겼다. 당시 현장 보고는 신속하게 방콕으로 전달되었고 군 지도부는 국경 전역에 경계태세 강화 명령을 내렸다. 지휘계통안에서는 즉각적인 보복 작전 가능성까지 논의되었다. 병력 규모나 국방 예산 그리고 장비 수준까지 비교하면 태국이 압도적 우위라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상부는 캄보디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신중했다. 태국 왕실과 정부는 국제관계를 고려해 즉시 반격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류가 내부에서 감지되었다. 국경 지역에서는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고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국지적 갈등의 흐름을 뒤바꾼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했다. 태국 공군이 기존의 경고 대응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B가 전면에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태국은 시범 운용과 평가 단계만을 조용히 이어왔고 외부의 자세한 정보가 공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국경에서 다시 교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군 내부에서는 전력 운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빠르게 내려졌다. 특히 정찰 자료와 지상군 보고가 누적되면서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전술적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KG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다. 자체 유도 시스템과 장거리 활공 능력을 갖춘 이 무기는 기존의 단거리 폭격 방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제공한다. 태국 입장에서 보면 지상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경 너머 특정 위협 지점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였다. 그렇기에 공군 작전참모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전력의 실전 투입 기회로 간주했다. 이 결론이 상부에 보고되었고 이후 태국 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갑작스럽게 항공작전 준비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비공개로 운용되던 장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 와중에 외신에서는 태국이 평소와 달리 군사적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캄보디아 측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했고 주변국에서도 사태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방산기술이 동남아의 오래된 국경 갈등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이 선택한 옵션이 드러났다. 전술항공기 편대가 국경 상공을 향해 이동하며 작전구역에 진입했다는 정보가 외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무력 시위라면 공군은 대개 상공 비행이나 경고 사격 수준에서 그치지만 이번 작전은 성격이 달랐다. 태국 내부군 관계자들은 이 비행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특정 좌표를 겨냥한 타격 임무였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그 순간 한국산 KGGB가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태국 공군은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지 군사 소식통은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국경지대에서 제한적 교전이 발생했고 해당 작전에서 정밀 유도 폭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교전은 짧았지만 충격은 컸다. 단 한 번의 투하가 국경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변국까지 긴장했다. KGGB가 단순한 수출 장비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전략적 의미를 입증하는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동남아 국경에서 벌어진 작은 폭발은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자신들의 선택이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계산했고 캄보디아는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에는 한국산 정밀 무기의 첫 실전 사용이라는 상징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국의 결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현장의 정찰 자료가 축적되면서였다. 국경 인근 일부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지상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태국 육군은 이를 단순한 우발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적 배치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지뢰 폭발 직후부터 이어진 감정적 분노와 별개로 군 내부에서는 냉정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만약 상대 측이 추가 도발을 준비 중이라면 제한적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어떤 방식이든 지상병력을 투입하는 순간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군 전력의 역할이 핵심이 되었다. 공군 작전본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계 강화 수준에서 끝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태국이 기존 방식대로 현장 부대에만 대응을 맡기는 것은 전략적 부담이 컸다. 태국군은 오랜 기간 국경 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빠르게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수단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군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단발성 경고 작전 대신 정밀 타격 옵션을 중심으로 작전 개념을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KGGB의 출현은 결정적인 변수였다. 활공 유도폭탄이라는 특성 덕분에 투하 후 일정 거리까지 목표를 향해 활공하며 접근할 수 있고 정밀도가 높아 주변 민가나 비전투 지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었다. 무엇보다도 지상군을 전진시키지 않더라도 국경 너머의 특정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술적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태국 입장에서 실전 투입 여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판단이었다. 태국의 내부 보고 체계에서는 KGGB의 사용 가능성이 상부에 여러 차례 검토용 문건으로 제출되었다. 특히 국경에서 수집된 고해상도 영상 정찰 자료는 공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특정 지역에 배치된 구조물과 활동 패턴이 실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목표 좌표가 정밀하게 설정되면서 공군의 결정은 사실상 확정 단계로 넘어갔다. 이후 관련 부대들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전술 비행 훈련에 돌입했다. 작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비밀 유지였다. 태국은 상대 측이 작전 내용을 사전에 감지하는 순간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행 경로부터 통신 체계까지 모든 절차가 철저히 보안 통제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작전 참여 편대는 임무 브리핑 직전까지도 구체적 표적을 알지 못했고 임무 내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캄보디아 측은 표면적으로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경지대 군사 배치가 평소와 다르게 긴박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각종 정찰 드론이 상공을 오갔고 지휘소에서는 태국군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영내 다른 국가들도 두 나라의 긴장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도 전체 지역의 안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국은 이미 선택을 마쳤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확전이 아니라 국경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한적 대응이었다.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실제 전개 상황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정밀 유도 폭탄이 투입되는 순간 상대 측은 공격 가능성과 위협 수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태국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KGGB와 같은 신형 장비가 투입되면 전략 신호 효과는 기존의 어떤 무력 시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태국군 지도부는 공격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도 예상했다. 정밀 무기의 투입은 자국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주변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국경 분쟁에서 태국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였다. 내부에서는 이 작전이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경 충돌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점에서 태국이 준비한 실제 작전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전술항공기의 이륙 시간이 설정되었다.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태국은 국경 분쟁의 흐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셈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남은 것은 상부의 최종 승인뿐이었다. 그리고 고요한 새벽 하늘에서 비행대기 신호가 올라오면서 국경의 긴장도는 정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작전 명령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순간 태국 공군의 분위기는 단숨에 달라졌다. 비행단 지휘소에서는 즉시 임무 코드가 활성화되었고 전술항공기들은 순차적으로 출격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상공을 비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설정된 좌표를 향해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체 점검 과정도 평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유도 장비와 항법 시스템에 대한 검증 절차가 반복되었고 폭탄 장착 과정에서도 안전 규정이 1대1로 재확인되었다. 해당 작전에 투입된 항공기들은 평소에도 국경 비행 임무를 자주 수행해온 기종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할 임무가 전술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국 내부에서는 이번 작전을 감정적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작전실 내부에서는 오직 성공과 실패만이 논의 대상이었다. 임무가 명확했고 필요한 절차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에 조종사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륙 신호를 기다렸다. 마침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첫 번째 편대가 활주로를 떠났다. 엔진음이 공기를 흔들었고 이륙 순간 작전은 현실이 되었다. 지상에서는
레이더 추적팀과 항공통제소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모니터링했고 목표 지역의 기상 변화까지 긴밀하게 감시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편대는 예정된 고도에 도달한 후 서서히 국경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다. 2단계부터는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 채널로 전환되었고 작전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전술 비행 패턴이 더욱 정교하게 변했다. 조종사들은 목표 지점의 지형과 예상 위험 요소를 임무 브리핑에서 숙지했지만 실제로 작전 구역 상공에 도달하자 상황의 무게감이 확연히 달랐다. 국경선 너머에는 캄보디아군의 감시체계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고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대공 탐지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도 조절과 접근 각도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대는 방해 없이 임무 공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예정된 공격 절차를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KGGB 투하 절차는 엄격했다. 첫 번째 단계는 좌표 확인, 두 번째는 활공 경로 최적화, 마지막은 투하 직전 조종사의 수동 명령 입력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졌지만 동시에 정확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절차였다. 조종사는 장비의 반응 속도와 목표 거리, 그리고 기체 자세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투하 시점을 계산했다. 전술 통제사는 폭탄이 목표 지점까지 활공하기 위한 각도와 속도가 이상적인지 최종 체크를 실시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조용한 정적 속에서 결정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투하! KGGB가 기체 아래에서 분리되며 빠르게 활공을 시작했고 그 즉시 내장된 유도 시스템이 작동해 지정된 목표를 향해 경로를 잡았다. 조종사는 곧바로 이탈 기동에 들어갔고 편대 전체가 지그재그 기동으로 이동해 반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휘소에서는 KGGB의 활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충돌 예상 시간을 계산했다. 잠시 후 통제소에 전달된 신호는 목표 지역에 정확히 충격이 가해졌다는 분석이었다. 폭발 직후 현장 영상은 없었지만 정밀 타격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주변 피해는 통제권 내에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지상작전과 연계되지 않은 단일 타격이었지만 효과는 예상 이상이었다. 상대 측의 특정 진지가 침묵했고 감시활동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보아 타격이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캄보디아는 즉각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였다. 외부 군사 분석가들은 어떤 장비가 사용되었는지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태국 내부 소식통들은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조용히 인정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외신을 통해 퍼졌고 지역 정세를 뒤흔드는 파장으로 이어졌다. 동남아에서 한국산 기술이 실전에서 능력을 증명한 첫 사례가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정밀 타격 소식이 외신을 통해 퍼져나가자 동남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국 내부에서는 성공적인 타격이라는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국방부는 교전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했다. 태국 정부는 공식 입장에서 이번 작전은 국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였으며 확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측자들은 그 표현의 이면에서 태국이 상대 측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읽어냈다. 캄보디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기 발표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인접 지역의 군 배치가 급격하게 조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예상보다 훨씬 민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경지대의 초소들은 비상 경계태세로 전환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 준비가 강화되는 상황까지 포착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태국의 행동을 비판하며 긴장 고조 책임을 태국에 돌렸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 시점에서 주변 국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국경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아세안 내부에서도 비공식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사 충돌의 규모는 작았지만 사용된 무기와 시점이 문제였다. 정밀 유도 폭탄의 실전 투입은 단순한 국지적 대응이 아니라 동남아 안보 환경의 판도를 바꿀 만한 전략적 신호로 해석되었다. 전문가들은 태국의 선택이 앞으로 발생할 분쟁의 기준점을 만들어버렸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산 정밀 무기의 실전 효과였다. KGGB는 이미 기술적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이 확산되면서 주변국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일부 국방 전문가는 태국이 이번 작전을 통해 단순한 방어 능력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억지 전략을 구축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정밀 타격이 반복된다면 상대 측은 지상병력 이동조차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국 내부에서도 이번 작전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내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반면 군 내부에서는 이번 작전이 앞으로의 국경 정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제한적 타격이 상대 측 행동 패턴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킨 점은 공군이 강조해온 정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입증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태국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으며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태국은 작전 과정에서 민간 지역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제한적 타격 방식만 사용했고, 이 점은 주변국 외교관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전략적 타격이면서도 확전을 피한 정밀 대응이라는 평가가 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양국 간 국경 지역에서는 잠시나마 긴장이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이것이 진정한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캄보디아는 군사적 대응 대신 외교적 비판에 집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태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정찰 활동을 확대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전과 감시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양국의 군사기관들은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동남아 전체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했다. 정밀 유도 무기의 확산과 실전 투입이 국경 분쟁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문제였다. 기존에는 소규모 교전이나 단순한 경고 사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진지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변화가 아니라 작전 철학 자체의 전환을 의미했다. 결국 태국이 선택한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은 작은 국경 사건을 넘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분쟁 당사국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전략 사고를 재정비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정밀 무기의 실전 가치가 입증된 순간이었다. 이 여파는 앞으로도 한동안 동남아 안보 논의에서 중심축으로 남을 것으로 보였다. 태국의 제한적 정밀 타격 이후 국경 지역은 잠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더 큰 변화의 흐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한 교전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군사적 판단과 지역 안보 전략 전반이 새롭게 재편되는 흐름이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양국의 군사 운영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지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기존에는 지상병력 배치나 단순한 공중경고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밀 타격 능력을 활용한 억제 전략이 가능해졌다. 특히 KGGB가 실전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사실은 태국 공군의 전력 구조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공군 내부 보고서에서는 향후 국경 분쟁에서 정찰 정보와 유도 무기를 결합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캄보디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경 방어 전략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정면 충돌을 감수할 만큼의 대칭 전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고, 무엇보다 상대 측이 정밀 무기로 특정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캄보디아의 지도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정밀 타격이 국제법상 과도한 행위로 비난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에 힘을 얻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불러왔다. 이 와중에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정밀 무기로 향했다. 다양한 국방 세미나와 연구기관에서 KGGB의 기능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등장했고, 몇몇 국가에서는 태국의 운용 방식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정밀 타격과 민간 피해 최소화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는 향후 영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경 충돌 상황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방산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KGGB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것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술적 신뢰성이 국제 무대에서 검증되면서 앞으로의 수출 협상에서도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정밀 유도 무기 획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국의 사례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실전 경험은 그 어떤 홍보 자료보다 강력한 신뢰성을 가진다. 한편 태국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군 중심의 군사 현대화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의 통합 운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방부는 정보체계 개선과 지휘통제 구조 개편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경 분쟁이 반복되는 특성상 빠른 의사결정과 정확한 타격 수단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태국 군사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캄보디아는 이번 사태 이후 외교적 경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국경 지역의 방어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휘체계 재정비까지 논의되었다. 그러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상대와 마주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력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해졌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는 정보 능력 강화와 감시체계 확충을 중점 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전략적 억제력의 비대칭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태국은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상대 측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켰고, 이는 군사력의 질적 차이가 어떻게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국경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동남아 각국은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국경 충돌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정밀 유도 무기의 확산이 기존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사례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군사기술의 발전이 지역 안보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잠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전략적 파장은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